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원망할 일들 투성인 듯 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원망할 일들밖에 없는 듯한 느낌, 원망할 일들 투성인 듯 이라는 제목이네요. 제가 당신의 말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은 거기에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 부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죠, 말. 항상 부정적으로 하면 부정적인 힘이 엄청나게 셀 것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을 한 10분 정도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말의 어떤 습관, 말의 투, 그런 것들을 보면 대략 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박다현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세상을 향해 원망만 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함을 알게 되니 하나하나 고맙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금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 이 댓글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망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 긍정의 좀 느낌이죠. 원망, 감사, 부정, 긍정, 우성과 열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두 개의 다른 주인이 합쳐졌을 때 그 자식이 나왔을 때 우성에 따라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자식은 흑인이 나옵니까? 백인이 나옵니까?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했을 때 백인이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 흑인이 우성인 거죠. 피부색으로 봤을 때.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결혼했을 때 그래도 흑인이 나오는 거죠. 우성입니다. 우성. 열성은 이제 밑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혈액형 B하고 O하고 결혼하면 B밖에 안 나오잖아요. 뭐 혈액형을 우성 열성으로 얘기하니 그렇죠. 곱슬머리가 아닌 거, 뭐 그런 거, 뭐 등등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이 훨씬 셉니다. 파워가 긍정적인 말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 지금부터 이 세상을 원망할 일 한번 찾아봐봐. 원망거리를 한번 찾아봐. 그랬을 때 한 100가지 찾는다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할 때 사람을 이제 뽑는 면접을 한다 칩시다. 면접을 하는데 누구를 억지로 붙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떨어뜨리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누구를 붙이기는 어렵지만 누구를 떨어뜨리기는 쉽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100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란 것은 너무나도 쉽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이 너무 눈에 잘 들어오고, 단점, 그 다음에 원망거리, 불평거리, 이런 것들이 우성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눈에 들어오고,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부정적이고 단점이고 불평할 거리고 원망할 거리,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사에 원망거리를 찾고 불평거리를 찾고 부정적이고 단점을 찾고 이제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하 참네,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원망만 할 줄 알고 불평만 할 줄 알고 남의 단점만 찾아내려고 하고 부정적인 면만 찾으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쏠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식한테도 너는 내 자식임이 너무 감사하다. 넌 정말 대단한 애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왜 이것도 할 줄 모르니?
넌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점거리만 찾아내는 거죠. 왜냐? 부정은 우성입니다. 훨씬 파워 센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더 파워가 센 게 바로 부정이라는 거죠. 부정과 긍정.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그렇다면 지금 박다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원망만 하다 보니 감사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감사함이 생겨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함을 알고 감사함을 알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고맙고 새롭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생각의 변환이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을 찾고 불평을 찾고 왜냐? 그게 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팍팍 느껴지기 때문에 피부로 팍팍 와닿거든요. 원망거리, 불평거리,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은 피부에 팍팍 와닿을 정도로 쉽게 막 찾아내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세상이 다 원망스러워지는 거죠.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사람도 원망스럽고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지금의 순간에 감사함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러니 더 점점 더 원망과 불평, 부정 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스탑을 하게 되고 본인 자신이 긍정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변의 하나하나가 다 고맙고 새롭고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무슨 뭐 해탈의 경지에 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공이 뭐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 정도로 내공이 세기란 쉽지 않다. 해탈의 경지에 오른 사람도 아니고 뭐 보통 뭐 종교적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보면 이상한 경우가 많은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경지에 오른 것처럼 매사에 감사하고 소중함을 느끼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그게 가능하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근데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B라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자라왔는 배경도 있고 부모의 가정교육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음의 곳간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마음의 곳간인 거죠. 마음의 곳간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여유롭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발전적인 것, 행복한 거리를 찾고 마음의 곳간이 없으면요. 마음의 곳간이 없으면 원망할 거, 불평할 거, 부정하고 단점만 찾아내는 것이 바로 마음의 곳간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마음의 곳간은 돈인가? 재력인가? 곳간, 돈, 쌀가마니, 돈 아닌가? 그럼 재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마음의 곳간은 물론 재력도 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하나도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곳간은 물론 그런 재력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 자신의 곳간, 마음의 곳간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본인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 바로 마음의 곳간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력이 많아도요, 본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맨날 싸우고, 가족끼리 원수되고, 그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고, 가정교육도 못할 거 아니에요. 돈만 벌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존감을 키우고 호연지기를 키워야지 자식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성공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곳간은 본인의 자존감,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곳간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면 마음의 곳간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매사가 긍정적입니다. 매사가 행복거리를 찾고 매사가 기뻐하는 요소를 찾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재력이든 권력이든 명예를 차근차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마음의 곳간이 있으면 긍정적이고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체력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마음의 곳간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행복한 거리를 찾는 거 아니냐. 체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은 마음의 곳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원망거리를 찾고 불평거리를 찾고 부정적이고 단점을 찾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서죠. 순서. 쉽게 말씀드려서 체력과 명예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곳간이 생겨서 긍정적이고 행복거리를 찾고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마음의 곳간을 쌓게 되면 긍정적이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의인이 나타나고 은인이 나타나서 재력을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반대 사항이 아니라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재력이 있든 권력이 있든 명예가 있든 본인의 마음의 곳간을 비울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의 곳간을 쌓는다고 그게 뭐 돈이 듭니까? 뭐 밤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권력을 노력해야 됩니까? 본인의 마음의 곳간이란 것이 결국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나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진정으로 본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쌓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곳간이 되고 그런 마음의 곳간을 탄탄하게 가지게 되면 설령 재력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부족하더라도 마음의 곳간이 튼튼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행복거를 찾고 기쁜 거를 찾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 사람은 벌써 후광이 보이는 거죠. 빛이 나고 향이 나고 그러면서 일들이 더 잘 풀리고 의인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재력, 권력, 명예도 얻게 되는 그런 순서로 이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면접봤을 때 붙이기는 어려워도 떨어뜨리기는 쉽습니다. 왜냐? 원망할 것들, 불평할 것들, 단점할 것들 투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딱 보고 원망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수백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원망할 일들 투성입니다. 하지만 본인 자신이 이렇게 원망거리만 찾고 불평거리만 찾게 되면 계속 본인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본인 주변의 가족을 위해서, 본인의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곳간을 쌓아서 이런 원망을 보는 게 아니라 보다 긍정적이고 보다 미래 추구적이고 보다 행복거리가 되는 보다 기쁨이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지금에 충실하게 되고 하나하나가 고맙고 새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단점만 찾아낸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그래도 그 속에서도 긍정거리를 찾고 행복거리를 찾고 감사함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더욱더 중요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